성과급에 목매던 36세 대기업 대리, 46세에 회사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은퇴를 아직 먼 이야기로 생각한다. 특히 30대 중반쯤 되면 더 그렇다. 회사에서 대리 달고 연봉도 조금씩 오르고 성과급 시즌 되면 괜히 들뜨고 말이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남들보단 낫지 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늘 이런 생각이 있다. 이 생활을 60세까지, 아니 55세까지라도 계속할 수 있을까? 야근에 지친 몸 위로는 막혀 있고 아래로는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성과급은 매년 불확실하고 회사는 언제든 구조조정을 이야기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년 똑같이 성과급에 목매단다. 당장 생활비와 대출, 아이 교육비 때문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 그게 아니면 버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36세에 그 누구보다 성과급에 집착하던 한 대기업 대리가 46세에 회사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이 이야기는 조기 은퇴 성공담이라기보다는 은퇴를 준비하는 관점이 어떻게 삶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관점은 지금 회사를 다니는 우리에게 꽤 현실적인 힌트를 준다. 은퇴 준비는 돈보다 먼저 시점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이렇게 말한다. 아직은 돈이 부족해서요. 연봉이 더 올라가면 그때 생각하려고요. 그런데 46세에 회사를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충분한 돈이 아니라 떠날 수 있는 시점을 먼저 계산했다는 점이다. 이 대기업 대리도 마찬가지였다. 36세 때 그는 전형적인 회사원이었다. 성과급 잘 나오면 그 애는 성공한 해였고 적게 나오면 회사 욕을 했다. 연봉 인상률, 평가 등급에 감정이 좌우됐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 회사가 아니라면 나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시작이었다. 그는 그때부터 은퇴를 완전히 일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회사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했다. 이게 핵심이다. 46세에 회사를 떠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그가 회사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일 생활비의 기준을 연봉이 아니라 최소 유지비로 바꿨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생활비를 이렇게 생각한다. 연봉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지. 하지만 그는 반대로 계산했다. 내가 회사 없이 살아도 되는 최소 비용은 얼마일까? 집은 이미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확장은 하지 않았고 차도 바꾸지 않았다. 대신 고정비를 철저히 관리했다. 이때 중요한 건 절약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벌까보다 얼마면 버틸 수 있을까다. 이 성과급을 소비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돈으로 썼다. 성과급 들어오면 대부분 이렇게 한다. 여행 가고 가전 바꾸고 스스로에게 보상한다. 그런데 그는 성과급을 이렇게 정의했다. 이 돈은 언젠가 회사를 떠날 시간을 앞당기는 연료다. 그래서 성과급의 대부분을 소비가 아니라 자산으로 옮겼다. 부동산이든 배당 자산이든 작은 사업 투자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였다. 월급이 없어도 현금 흐름이 생기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 과정이 화려하진 않았다. 대신 아주 꾸준했다. 3은퇴 이후 무엇을 할지를 미리 살아봤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여기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그는 달랐다. 주말과 휴가를 이용해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연습했다. 강의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작은 프로젝트도 해봤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걸 깨달았다. 나는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할 일이 있으면 만족한다. 그래서 회사를 떠나는 게 두렵지 않았다. 비슷한 선택을 한 세 가지 사례. 사례 1. 40대 초반 금융권 과장 어씨. 어씨는 연봉은 높았지만 스트레스도 심했다. 그는 10년 동안 고정비만 줄이는 데 집중했다. 결국 43세에 희망퇴직을 선택했고 지금은 월세 배당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한다. 그의 말이 인상적이다. 연봉을 줄인 게 아니라 불안을 줄였다. 사례 2. 45세 제조업 부장 B씨. B씨는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회사 다닐 때부터 취미를 수익 구조로 연결했다. 지금은 큰돈은 못 벌어도
회사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바뀌는 거더라. 사례 3 38세 IT 대리 C씨. C씨는 아직 회사를 떠나진 않았다. 하지만 떠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중이다. 그 자체가 심리적 안정이 됐다. 회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이것이다. 은퇴 준비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권의 문제다. 46세에 회사를 떠난 그 대기업 대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선택권을 행사한 거다. 지금 당장 은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과 절대 못 떠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성과급에 목매던 36세가 46세에 회사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은퇴를 미루지 않고 삶의 일부로 당겨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다. 왜 어떤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못 떠날까?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이 말해주는 은퇴 준비의 진짜 구조.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든 사람도 있을 거다. 저 사람은 원래 절제력이 강했던 거 아니야? 난 성과급 받으면 못 모으겠던데.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인간은 원래 장기적인 선택에 매우 취약한 존재라는 거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의 문제다. 1인간의 뇌는 미래의 나를 남처럼 여긴다. 미국 프린스턴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을 타인처럼 인식한다. 즉, 10년 뒤의 나는 지금의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번 성과급은 써도 돼. 은퇴 준비는 내년부터. 지금은 너무 바빠. 이 대기업 대리가 남달랐던 점은 미래의 자신을 현실적인 존재로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다. 그는 엑셀에 이런 문장을 써놓았다고 한다. 46세의 나는 지금의 선택에 감사할까? 이건 단순한 다짐이 아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미래를 구체화할수록 충동적 소비가 줄어든다는 게 여러 실험에서 증명돼 있다. 이 손실 회피 본능을 역이용했다. 행동경제학에는 손실 회피로스 어버절라는 개념이 있다.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 그래서 성과급이 줄어들면 분노하고 연봉이 줄어들 가능성엔 과도하게 불안해한다. 그는 이 본능을 이렇게 바꿨다. 이 성과급을 써버리면 미래의 자유를 잃는 거다. 즉, 소비를 쾌락이 아니라 자유를 잃는 손실로 재정의한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면 절약은 고통이 아니라 손실을 피하는 행동이 된다. 그래서 오래간다. 3. 스트레스가 판단력을 망가뜨린다는 걸 알았다. 회사 생활이 힘들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 소비를 늘리고 즉각적인 만족에 집착한다. 이건 의외로 과학적인 반응이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고 즉각적 보상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 그는 이걸 경험적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운동 루틴을 만들고 술자리를 줄이고 소비 결정을 하루 이상 미뤘다. 이건 단순한 자기 관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하는 전략이었다. 은퇴를 준비한 게 아니라 통제감을 회복한 거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핵심 욕구 중 하나는 통제감 컨트롤이다. 회사에 다닐수록 우리는 이걸 잃는다. 평가를 기다리고, 인사 결과를 기다리고, 조직의 결정에 종속된다. 은퇴 준비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는 돈보다 먼저 통제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통제감이 높아질수록 불안은 줄고, 선택은 장기적으로 바뀌고, 삶의 만족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그는 46세에 회사를 떠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떠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메시지.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가 46세에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다. 진짜 메시지는 이거다. 은퇴 준비는 숫자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다.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가? 소비를 자유와 연결해 생각하는가?
스트레스 속에서도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회사 밖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하기 시작하면 은퇴는 갑자기 먼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성과급에 목매던 살보다 선택권을 가진 삶이 훨씬 강하다는 걸. 이게 36세 대기업 대리가 46세에 회사를 떠날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이유다.